유시민의 계몽군주 논란. 이거 재밌게 한번 풀어봐요. 이게 심각할 사안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발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뭐 조금 더 나아가면 미국 같은데 처음부터 민주주의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는 이제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군주국가에서 민주국가로 가기 위한 과정들의 여러 가지 진통들을 겪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역사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군주국가가 민주국가로 바뀝니까? 그 과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왕이긴 한데 민주국가로 가는 토대를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략 쉽게 설명하면 그래.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이었기 때문에 절대 군주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뭔가 민주주의국가로 가는데 토대를 놨던, 좋은 의미가 나쁜 의미가 간에 그런 사람들을 이름하여 계몽군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생각해봐. 그 상황과 비핵화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폐쇄적인 국가를 만들고 있는 국가의 김정은이 우리가 맨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악의적으로 보면 3대 세습의 말도 안 되는 독재 국가지만 그냥 우리가 중동 같은 나라 등을 비유를 해보면 북한도 군주국가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뭐 김일성 왕, 김정일 왕, 김정은 왕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뿐이지 군주국가에 가까운데 이 군주국가를 뭔가 개방을 통해 가지고 비핵화를 통해 가지고 정상 국가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김정은과 계몽군주가 사실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든 거야. 9월 25일 날 유시민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 전과는 조금 다르다. 그게 뭐 그 전은 김일성, 김정일을 이야기하겠죠. 그냥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아. 이렇게 잠깐 짤막하게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맹폭을 했어. 마치 앞에 계몽만 갖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칭송하고 자빠졌다고. 진짜 나쁜 놈들인 거지.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유시민 이사장님의 말씀 그거였어요. 계몽군주라고 한 게 미화라고 언론에서 두드려 패니까 야 계몽군주가 무슨 이 미화냐. 앞에 계몽 붙어있고 뒤에 군주 붙어있으니까 이게 마치 미화하는 듯한 뉘앙스로 들린 모양인데 미화가 아니다. 미화가 아니고 독재자였지만 나름의 업적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 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제일 웃겼는데 이 김근식 교수라는 분이 계몽군주는 유 이사장만 아닌 고급진 단어가 아니다. 보통 단어다. 본인의 지식세계가 상당히 고급지다고 착각하는 모양. 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 유 이사장의 기내가 지나쳐서 사실을 왜곡하고 혹세무민한다. 미안하다고 통지했다고 김정은을 계몽군주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데 이분은 유시민 이사장을 비판하면서도 또 다시 계몽군주가 미화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몽군주가 뭔 말인지 몰라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우리 척척진 씨. 아무튼 그분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 계몽군주가 고모부를 처형하고 이복형을 암살하고 코로나 방역에 소총을 사용하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요. 계몽군주 시대에 코로나가 없었고요. 그리고 계몽군주 중에 가족 처형하지 않은 사람 한 명이라도 이름 한번 대보세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단 한 명이라도. 반란을 일으켰다면 왕 입장에서는 오히려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런 가족들 처단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을 편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무조건 북한과 싸우자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해할 측면, 그러니까 한번 좀 바라볼 측면이 있다는 투에서 저쪽의 장점을 이야기하면 너 정북 이 프레임을 계속 거는 거예요. 계몽군주가 뭐냐? 그 김정은이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냐? 계속해서 그렇게 모자란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 사대주의에 있는 거예요. 사대주의 사상에서 군주 왕이라는 데에서는 우리가 칭송해야 되고 엎드려야 된다는 그 이면이 있는 거고 거기에 계몽군주라는 말은 착한 사람이라는 군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표현하니까 분노한 거고 참 이게 수준이라는 게 미달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볼 때는요.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 시즌3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좀 겁먹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진중권은 자꾸 자기에 대해 할 말을
본인이 막 하더라고요. 싸구려 입에서 고급스러운 비유가 나오겠나. 본인이 자기한테 할 말을 소리내어서 밖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문에서도 소리가 나오던데. 아니 어차피 진중권 그 척작 그전 동아대학 교수는 솔직히 알릴레오가 새로 나오는 거 좋아요. 거기 나와야지만 기고문 더 많아지고 요즘에 뭐 중앙일보에 쓴 기고문 보면 기가 차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솔직히 이제는 우리 알릴레오가 나와서 제대로 이제는 논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척작 박사가 하루에 10개 이상의 이상한 썰을 내서 어떤 것을 비교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요. 헛소리가 너무 신명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솔직히 이분이 기고하는 글의 수준이라는 게 아휴 고양이나 키우시지.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제 그 노무현 재단에서 했던 방송 내용을 김어준 다스베이드 나와서 그 이야기를 또 설명이랄까 해명이랄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 다 보고 있는 게 난 더 신기한 거야. 저쪽 애들, 저 언론들이 보면은 김어준 다스베이드를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부러울까 싶기도 해. 김어준 다스베이드의 같은 채널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되게 부럽지 않겠어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만 해도요 아무것도 아닌 방송인데 실시간 생방송하면 유튜브에서 YTN이나 연합뉴스를 이기거든. 물론 그 사람들이야 다른 채널로 나가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 있긴 하죠. 우리도 있어.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팟캐스트 오늘 현 시간제 1위예요 우리 방송. 그러니까 미디어로서의 대응 능력들이 그만큼 커진 거죠. 그 유시민 작가가 다스베이더 나가가지고 계몽군주는 이런 뜻이고 막 내가 너무 고급진 단어를 쓴 거 아니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 그거를 열심히 쳐즐겨보면서 또 그걸 비판을 해. 진중권 참 열심히 또 본다. 저번에 한번 우리 방송 보고 나서 자기 페북에다 우리 방송 비판을 했던데 참 모자란 자예요. 차라리 던져라고 살든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방송에 나쁜 악플이 달리잖아. 이거 분명히 말해야 될 건 말해야 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악플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고 사는 게 되게 웃긴 거예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화를 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지가 잘난 척하네 별 악플을 달면 거기다 대놓고 화를 어떻게 왜 냅니까? 마찬가지로 진중권 외에는 그냥 진짜 그냥 관종이에요. 관종. 진중권 보고 있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진중권 씨, 그러니까 당신이 사회의 모든 문제에 아는 척을 하니까 뭐 척척석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그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곳은 좀 나서지 말고 사실 이 사람 전공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학. 이게 미학이 아니고 자파가 아니에요? 서울대 자파과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서가지고 그 자기가 자기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유명인이나 논란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썰을 풀거나 숟가락 얹어가는 방식으로 계속 튀잖아요. 제일 나쁜 건 이걸 또 인용 보도해주는 진중권 저널리즘이 더 문제고. 또 척척 석사라고 하니까 좋은 말인 줄 알고 계몽군주가 좋은 말인 줄 알았듯이 그런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십시오. 어쨌든 계몽군주 이런 뜻이었구나. 뭐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